안녕하세요, 국리지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심토스라고 하는 생산 제조 기술 전시회에 참관하고 왔습니다. 천안에서 전철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무려 1300개 업체가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한 업체당 이동시간 합쳐 10초씩만 본다고 하더라도 4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이기 때문에 일전 시장에서 열리는 금속 절삭과 소재 부품, 제어 기술 전시는 아예 스킵하기로 하고 이전 시장에 있는 3D 프린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로봇 제조 및 적층 기술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착해보니 벌써 점심때가 되어 일단 눈에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곰탕 한 그릇 비우고 전시장 7홀로 들어가니 QR코드를 이용해 등록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등록 후 자동 명찰 출력기에서 명찰을 뽑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직접 데스크 발권 인원이 투명 비닐 케이스와 함께 명찰을 만들어줬는데 좀 많이 바뀌었더군요. 안에는 여느 전시장과 같이 많은 참여 기업들이 각자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로봇 전시장이 있는 7홀로 들어와서인지 제 눈앞에 각종 로봇들이 저마다의 장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들로 다양한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생산 재료나 파츠들을 옮기는 일부터 해서 3D 스캐닝을 해주는 로봇, 커피 바리스타 로봇, 물속에서도 움직이는 협동 로봇, 물류 정리를 돕는 로봇도 시연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한 곳에서는 협동 로봇 2대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 전시장에서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던 기업은 세계적인 로봇 기업인 쿠카였는데요. 다양한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3D 프린팅하는 로봇이었는데 우레탄 소재를 커다란 굵기의 노즐을 이용해서 거의 1시간에 한 판씩 출력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존의 맨델 방식, 코엑스와의 방식, 그리고 스카라, 델타 방식 등 구조가 딱 짜여있는 게 아니라 그냥 로봇에 3D 프린터 노즐만 연결을 하면 그것도 프린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혹시 3D 프린터를 굳이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로봇에게 3D 펜 쥐어주고 그렇게 출력하게 하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하는 조금 황당한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쿠카 옆으로는 다양한 3D 프린터 관련 업체들이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생산기술 전시회다 보니 일반 개인, 취미용 3D 프린터 업체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산업용 3D 프린터와 그와 관련된 출력 방식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3D 프린터 역사책에 나오는 스트라타시스, 3D 시스템스와 같은 업체뿐만 아니라 마크포지드와 같은 미국 회사, 그리고 EOS 솔루션즈라는 독일 회사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인 큐비콘 부스도 잠시 들렸었는데 이것도 전시의 특성 때문인지 산업용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프린터와 그 출력물들로만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국내의 다양한 산업용 3D 프린터 제조업체들도 있었는데요. 그를 포함해서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스를 차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먼저 방문했었던 스트라타시스 부스였습니다. 몇 주 전에도 단국대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스트라타시스 기술에 대한 소개에서도 들었었는데요. 천 위에 폴리젯 방식으로 비지 형태를 올리는 기술의 실제 출력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신발 위에 특별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새롭더군요. 하지만 FDM 프린터의 선조라고 하기에는 FDM 방식으로 출력한 출력물의 표면 품질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시품으로 가져온 것이라면 가장 자신 있는 것이었을 텐데 뭔가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젯 방식으로 출력한 각종 출력물들은 넘사벽이었는데요. 이런 걸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샌드 프린팅 전시장 몇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3D 프린팅을 모래로 출력한다고? 이게 모래예요? 네, 모래예요. 오. 이 색깔은 SLS고 아, 네. 얘는 바인더예요. 모래에다 바인더를 이 형상대로 뿌리고 열로 이제 경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촉촉촉촉 방식은 SLS 방식도 있고 바인더 Z라고 하는 본딩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했으나 했더니 바로 주조를 위한 주형 틀로 사용한다더군요. 근데 약간 이렇게 만지면 살짝 긁혀나가는 느낌은 드네요. 네, 맞아요. 어디에 써요 그러면? 주조. 주조 틀로 사용이 되네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전시회장 나오려고 경화를 시켜서 이제 단단한 거고요. 네. 예, 처음에는 모래니까 저디하겠네요. 예, 그냥 치면은 깨집니다. 그래야지 탈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제서야 아하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모래를 이용한 주형을 만들어 주조를 해왔지만 구조가 복잡한 형태는 기존에는 따로 분리해서 만들고 용접을 한다거나 해서 조립했어야 했는데 이와 같이 3D 프린팅을 통해 한 번에 만드는 산업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로웠습니다. 셋째로는 세라믹 프린팅도 새로 왔습니다. 국내 업체인 3D 컨트롤즈라는 업체의 부스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게 저겁니다. 애플런치 아 베젤이. 근데 이런 베젤이 안에 언더컷 구조가 기존의 밀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라믹은 재료가
이렇게 슬러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레진이 20% 그리고 네. 세라믹 파우더가 80%가 들어있어요. 8대2로. 그래서 이 레진을 이렇게 부어서 점도가 한 3000cps 정도 되는 세라믹 레진을 광경화 방식으로 특정 부분만 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DLP 방식처럼 경화해서 굳어진 게 나온 결과물이고요. 출력 방식은 레진 프린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더군요. 지금 당장은 어디에 딱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세라믹 3D 프린팅 제조 기술이 산업 분야 필요한 적재적소에 적용이 되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넓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로는 마크 포지드 부스에서 보게 된 탄소 카본 섬유 프린팅입니다. 카본 파이버가 들어간 FDM 프린터로 흔히 PACF, PETG-CF 등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제품들은 카본 섬유가 아주 짧게 잘라진 것들이 기존 나일론이나 PETG 필러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크 포지드의 오닉스 프린터는 연속체 카본 섬유를 출력 중 동시에 집어넣어 출력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작은 샘플을 비교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카본 안 들어간 건 조금 더 힘주면 깨지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깨진다는 게 아니라 피어지거나 변형이 오구나. 그게 센데요? 이건 안 부러지겠는데? 와. 아주 간호조만 힘이 무진장 세신 분이 한 100명, 1명 정도 풀어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잘려진 카본 섬유로 출력하는 것에 비해 연속체 카본 섬유로 출력한 것은 거의 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듣기로는 이 카본 섬유를 출력 중 이동 시에는 나오지 않아야 하니까 노즐 안쪽에 커팅 시스템이 있어서 이동 직전에 자르고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필라 리트랙션과 비슷한 느낌인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출력 중 재료의 혼합을 통해 특성을 더 높이는 그런 프린터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리니어 모터를 적용한 마그네토 X라는 프린터입니다. 이건 취미 프린팅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 데스크탑 프린터들이 대부분 스텝 모터를 이용한 헤드 이송을 해주는데 이 프린터는 리니어 모터를 이용해주면서 고속 출력을 가능케 했다는 것으로 화제였습니다. 이번 심토스 전시장에 유일하게 제가 미리 알고 실물을 보고자 해서 찾아갔던 부스였는데요. 이선 필라멘트를 취급하는 프랩스 부스에 전시가 되어 있었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국내 총판을 할 계획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리니어 모터이기 때문에 모터 자체가 이송축이 되고 또 별도의 벨트도 없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스텝 모터에 비해 위치 정확도도 더 좋고 빠른 속도에도 탈조가 나지 않는데 무려 1200mm/s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고도 합니다. 물론 노즐의 최대 압출 속도 MVS가 제약이 되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빠르고 하면 소음도 무척 심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여기 네. 이 공간이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 네. 상대적으로 되게 조용하게 느껴지는데 소음이 어떤가요? 실제로? 이게 팬 소리가 좀 시끄러운 편이고요. 뭐 근데 네. 그거는 고속 프린터 공통 사항인데 네. 한번 팬을 꺼드릴게요. 네. 소리가 아. 안 들려요. 미쳤다. 그렇죠. 전체 빌드 사이즈가 400x 300x 300으로 가격은 300만원대라고 하는데요. 순간 이걸 어떤 사람들이 구입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산업용 프린터와 비교해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 개인 취미용으로 하자면 적지 않은 비용이고 또 클리퍼 기반의 오픈소스로 만들어져서 프린터를 좀 다뤄본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기업에서 바로 가져와 생산에 적용할 목적이라면 여러가지 손가는 게 많은 프린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심토스2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전체 분위기와 인상적인 부스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이번 참관을 통해 다양한 협동 로봇들의 활약과 산업에서 사용되는 3D 프린터 기술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재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에서는 벤브랩으로부터 시작한 고속 프린팅 흐름이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는 마그네토 X를 제외하고는 산업용 프린터 중에서 이런 빠른 프린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리게 되는 전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심토스는 지난주로 전시가 모두 마쳤지만 올해도 다양한 3D 프린팅 관련 전시가 많이 열릴 것으로 보는데요. 한 번쯤 시간 내서 둘러보시면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걸로 보고 추천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희지였습니다.